내가 쌓은 성벽이 내 자식을 가두는 감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의 배신과 죽어가는 아들의 친구, 그리고 내 이름을 대신해 심장을 내어준 법까지. 무너진 성벽 끝에서 비로소 마주한 기적, 우리 생애 가장 처절하고도 눈부신 화려한 날들이 지금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급격히 악화된 상태의 산소호흡기가 내뱉는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숨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는데요. 상철과 다정은 절망하며 오열하고 은호는 지역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지역은 희미한 정신 속에서 상철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 이제 제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이 말은 상철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역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은호를 간신히 눈에 담았습니다. 은호야, 내 심장이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잠이 와. 지역의 마지막 같은 말에 은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지역씨. 나 두고 어디가. 받아가자며. 지역은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성재는 주먹을 꽉 쥐고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성재가 도착한 곳은 아버지 박진석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역이 저한테 친구 이상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힘 한 번만 사람 살리는 데 써주시면 안 될까요? 진석은 창밖만 본 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돌아가라. 하지만 성재가 나간 뒤 진석은 지역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악행을 멈추지 않던 성인은 진석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라며 이혼 소송용 서류를 들고 당당하게 찾아왔습니다. 진석 씨, 이거 터지면 당신 명예는 끝이야. 조용히 재산 절반 내놓고 끝내자고. 하지만 진석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성의 그 서류. 사실 내가 당신한테 보낸 거야. 당신이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성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뭐라고? 진석은 식어버린 눈으로 성희를 응시하며 덧붙였는데요. 고성애 씨, 당신이 내 집안을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내가 말했지, 쓸데없는 목표 갖지 말라고. 당신은 용서를 빌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렸어.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진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영나를 봐서라도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진석은 매몰차게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성희가 절규하며 비서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우진은 어머니 성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아버지는 엄마가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길 기다렸대. 근데 끝까지 돈이었네. 우진은 성희를 외면하고 진석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툭 치며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하고 짧게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 회장은 믿기지 않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평생을 형제처럼 지내며 굳은 일까지 마다 않고 묵묵히 도와주던 동명이인 친구. 그 박진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진석은 떨리는 걸음으로 친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과거 사업이 망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진석이 남몰래 빚을 갚아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잡아줬던 유일한 혈육 같은 존재였습니다. 친구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었지요. 진석아, 내가 나 사람 만들어줬으니 내 마지막은 꼭 내 짐을 덜어주는데 쓰고 싶다. 진석은 친구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진석아, 내가 말한 마지막 짐이 이거였냐? 내 아들 성재의 친구를 살리고 가는 게 내가 나한테 갚을 마지막 의리였던 거냐고. 진석은 친구의 장기 기증 서약서를 품에 안고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과거 성희가 똑같은 박진석인데 한 명은 회장이고 한 명은 심부름꾼이니 팔자가 참 다르다며 비아냥거렸었는데요. 그 다른 팔자가 이제 지역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 된 것이지요. 진석은 성재를 불러 말했습니다.
진석은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이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재야. 내 친구 진석이가 지혁이한테 자기 심장을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가는구나. 그 미련한 놈이 마지막까지 나한테 갚을 길 없는 큰 짐을 지우고 가네. 성재는 아버지의 말에 담긴 숭고한 희생의 무게를 깨닫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석은 먼 곳을 응시하며 덧붙였는데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내 친구를 살리는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친구의 목숨이었다. 진석의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지혁을 보며 성재와 은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진석은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과 지혁을 살린 안도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석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성재놈이 좋아하는 그 수빈이라는 애가 가져왔던 죽. 그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좀 사와봐라. 배가 고프네. 그 친구도 아플 때면 늘 죽 한 그릇 얻어먹는 게 소원이라더니. 이제야 생각나네. 평생 차가운 스테이크만 썰던 남자가 친구를 그리워하며 소박한 온기를 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지혁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어느 날. 진석과 상철은 병원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벌가 회장과 소박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요. 먼저 입을 뗀 건 진석이었습니다. 진석은 상철을 보며 씁쓸하게 고백합니다. 상철 씨, 나는 평생 돈과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상철 또한 지난날 진석에게 큰 소리 쳤던 일을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때 말이 심했습니다. 자식 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건데 말이죠. 그리고 지혁이 살려준 거 정말 고맙습니다. 두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화해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난 상철 씨가 참 부러웠어. 자식이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 손을 잡고 아버지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하는 그 모습. 나는 26년 동안 내 아들 성재한테 그런 눈빛 한 번 못 받아봤거든요. 진석의 고백은 덤덤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독은 깊었습니다. 상철은 잠자코 안주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눈물로 키우는 거라대요. 저도 지혁이한테 해준 게 없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놈이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내가 사람 같더라고요. 상철의 말에 진석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았소. 그 성벽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릴 줄 알았지요. 근데 그 성벽이 내 자식을 숨막히게 하고 내 아내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어요. 상철은 진석의 잔을 채워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회장님이 지혁이 살려주셨을 때 우리 성재가 아버지 보던 눈빛. 그거 존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쌓은 성벽보다 아버지가 내민 그 손길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그 녀석도 알았을 거예요. 진석은 처음으로 상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가장은 소주 한 병을 다 비울 때까지 서로의 삶을 위로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몇 달 뒤, 박진석은 이제 회장직을 성재에게 물려주고 한적한 시골에서 작은 과수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땀을 닦던 진석의 앞으로 성재와 지혁 그리고 은호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성재의 목소리에 진석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하러 오냐, 바쁜 놈들이. 야, 지혁이, 너는 몸도 안 좋은 놈이 여기까지 왜 와? 말은 차가웠지만 진석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지혁은 진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살고 있어요. 진석은 쑥스러운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살았으면 됐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저녁 먹고 가라. 내가 직접 키운 상추가 아주 기가 막히니까. 노을이 지는 과수원 평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진석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내가 쌓은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너희가 보이더구나.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지역의 회복과 함께 집안에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수빈은 성재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오빠 수술 잘 끝나고 많이 회복되었어요. 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수빈은 성재와의 당당한 연애를 공개했는데요. 성재는 수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동안 반대가 심했는데 이제 양쪽 부모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저희 결혼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동안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던 팬들로부터 엄청난 축하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수빈은 성재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진정한 행복은 신분이나 배경이 아닌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영나의 작업실. 지완과 영나는 노트북 앞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지완과 영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웹툰 라푼첼 이야기의 마지막화 마감 직전이었는데요. 웹툰이 업로드되자마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반응이 터졌습니다. 지완의 탄탄한 스토리와 영나의 따뜻한 그림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독자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특히 성벽은 남이 쌓은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 쌓은 것이었다라는 마지막 대사는 수많은 댓글을 자아냈습니다. 우진도 SNS를 통해 미국에서 자기 삶을 찾고 잘 지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진석에게 쫓겨나 식당 일을 하며 지내던 성희는 진석의 동명이인 친구의 죽음과 그가 지역을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내가 그 사람 팔자를 이야기하며 비아냥거리고 돈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것을. 성희는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과 욕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성희에게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아들 우진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엄마, 아버지는 엄마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길 기다리셨대요. 그동안 엄마 아들로 살면서 부끄러웠던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 엄마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저는요, 엄마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릴 거예요. 그때 저에게 오세요. 제가 직접 만든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성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역의 수술이 성공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 근교의 한 한정식 집에서는 전무후무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 박진석, 그리고 정순이까지 네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묘한 긴장감과 웃음이 교차했는데요. 박진석이 먼저 헛기침을 하며 복잡한 족보를 입에 올렸습니다. 족보가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성재는 이 사돈댁 사위가 되고 내 딸 영나는 이 사돈댁 며느리가 되니. 그러자 정순이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은호가 결혼하면 저는 지역이네랑 사돈이 되고 회장님은 또 사돈이 되는 거잖아요. 상철이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지역이는 회장님 친구분 심장을 가졌으니 회장님은 지역이한테 생명의 은인이고 저는 회장님 아들 성재를 사위로 맞으니 우리 그냥 다 형님 동생 하면 어떻습니까? 박진석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소탈한 제안에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습니다. 상철 씨, 아니 상철 형님. 상철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렇게 좋다고 웃고 있는데 자식들 잘 살면 그게 최고죠, 안 그래요?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자식들 행복 지켜보는 맛에 삽시다. 두 아버지는 자식들의 복잡한 인연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으며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도 따뜻한 상견례를 이어갔습니다. 상견례 후 6개월 뒤 눈부시게 푸른 야외 결혼식장. 오늘은 한 집안이 아니라 세 커플이 동시에 부부의 연을 맺는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겹사돈을 넘어 쓰리 사돈이라는 전무후무한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은호의 신부 대기실에는 정순이 여사가 함께했습니다. 은호를 가슴으로 낳아 키운 순이는 지역의 수술 당시에도 엄마가 너 끝까지 안 놓고 기다렸던 것처럼 지역 씨도 돌아올 거다라며 은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은호를 보며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호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버려진 아이 아니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나 사랑받는 법도 알았고 지역 씨도 만날 수 있었어. 나한테 진짜 엄마는 세상에 딱 한 사람 정순이 씨뿐이야.
순이도 은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버려지긴 누가 버려져. 보석 같은 게 내 발로 굴러들어온 거지. 은호야, 이제 지혁 씨랑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 너는 그럴 자격 충분해. 은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안겼고 순이는 그런 딸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안아주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지혁은 건강을 완벽히 회복해 듬직한 모습으로 서 있고 은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듯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지완과 영란은 이제 어엿한 스타 작가 부부로서 수줍지만 당당하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혁과 은호, 성재와 수빈, 그리고 지완과 영라. 세 커플이 차례대로 입장하자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세 커플을 축하하는 수정과 강호의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진석과 상철은 이제 서로를 사돈이라 부르며 나란히 앉아 흐뭇하게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은 상철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합니다. 사돈,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자식들 행복 지켜보는 맛에 삽시다. 겹사돈을 넘어 새 인연이 얽힌 쓰리 사돈의 탄생. 두 아버지는 마주 잡은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만세를 부르며 자식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지혁은 행복한 표정으로 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기적이라는 걸 잊지 않을게. 수빈과 성재, 지완과 영라 역시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흩날리는 꽃가루 사이로 새 커플의 입맞춤이 이어지며 갈등과 눈물로 얼룩졌던 두 집안의 이야기는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결혼식의 여운이 가라앉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성인은 식당 일을 하며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성인은 거칠어진 손으로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식당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진석의 비서가 말없이 봉투 하나를 건네고 갔는데요. 그 안에는 미국행 항공권과 함께 진석이 휘갈겨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청승 떠는 거 이제 그만해라. 몇 달 전 결혼식 때 우진이 녀석 보니까 미국에서 제 힘으로 사느라 고생이 많더라. 연락 끊고 지독하게 버티더니 결국 거기서 제 자리를 잡았더구나.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그 녀석은 평생 엄마 버린 자식이라는 짐 지고 살 텐데 너 때문에 우진이 앞길 막을 거냐? 가서 그 녀석 밥이라도 해줘라. 그래야 나도 내 아들 성재랑 쏙 편히 술 한잔할 거 아니냐. 성인은 쪽지를 읽어내려가다 숨을 헐떡이며 멈췄습니다. 우진이가 연락을 끊고 떠난 뒤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긴 시간 동안 박진석은 성희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우진의 고단한 타향살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쪽지 끝에는 박 회장의 진심이 한 줄 더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탐내던 돈 우진이한테 다 보냈다.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얼룩 깨끗이 지워버리려고 한 일이니까 거절 말고 가서 보란듯이 사람답게 살아.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다. 성인은 메모지를 가슴팍에 묻고 시장 평상에 엎드려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돈으로 이겨보려 했던 남자가 실은 돈보다 훨씬 귀한 자식의 앞날과 지켜보는 마음으로 자신을 감싸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인데요. 성인은 비로소 지독했던 욕심의 허울을 벗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식에게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인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보석이나 모피 코트 하나 없는 빈손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성인은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을 넣었습니다. 수신인은 박진석이었습니다. 진석 씨, 내 평생 당신을 이겨보려고 참 못나게도 굴었네요.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염치 없어 하지 않으려 했는데 우진이가 준 이 기회마저 놓치면 당신에게 정말 평생의 죄인이 될 것 같아 용기 내어 떠납니다. 나 때문에 멍들었던 당신의 세월, 이제는 그 과수원 햇살 아래서 다 아물길 기도할게요.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인생의 화려한 날들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 곁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성인은 이제야 깨달으며 멀리 떠나는 비행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부신 성공과 남부럽지 않은 부유함만이 인생의 화려한 날들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성벽을 허물고 마주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빗속에서 함께 흘린 눈물, 절망 끝에서 맞잡은 온기, 그리고 내 곁의 사람과 나누는 소박한 한 끼의 식사. 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피어난 이 평범한 하루가 실은 우리 생애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날들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의 오늘 역시 그 어떤 순간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드라마로 찾아뵐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